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미국 주식의 속살까지 깊게 파고드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요. 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바로 얼라이트라는 회사인데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유망주였는데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으면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한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해요. 과연 이 회사는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멋지게 딛고 일어서는 턴어라운드의 전설이 될까요? 오늘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힌트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S&P 500 지수가 15% 넘게 오르는 이런 불장 속에서 얼라이트 주가는 무려 62% 이상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훨훨 날아갈 때 혼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간 거죠. 이건 그냥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락입니다. 추락. 바로 이 극명한 차이,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미스테리 추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포춘 100대 기업 중에 70%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 이렇게 빵빵한 배경을 가진 회사가 도대체 왜 주가가 60% 넘게 박살이 났을까요? 이게 그냥 실적이 좀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물음표의 정체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첫째, 얼라이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고, 둘째, 이 회사가 해결하려는 베네피스 프롤이라는 문제가 뭔지 짚어볼게요. 그리고 셋째,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이상한 점, 얼라이트의 역설을 파헤쳐 볼 거고요. 넷째랑 다섯째는 당연히 상승을 보는 쪽과 하락을 보는 쪽의 주장을 각각 들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 추락한 우량주입니다. 일단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죠. 얼라이트, 니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걸 알아야 지금 상황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와, 이 스케일 좀 보세요. 포춘 100대 기업 중 70%, 500대 기업의 절반이 얼라이트 고객이랍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무려 3,500만 명 넘는 직장인들의 복지를 관리하고 굴리는 돈만 해도 1조 2천억 달러. 이건 뭐 숫자가 감이 안 올 정도죠. 2021년에 스펙 상장한 그야말로 HR 업계의 공룡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회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한번 보죠. 얼라이트의 핵심은 베네피스 프롤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요. 이 단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얼라이트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베네피스 프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배달앱 뭐 쓰세요? 배민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고 요기요도 있죠? 근데 만약에 치킨 시킬 땐 이 앱, 피자 시킬 땐 저 앱, 떡볶이는 또 다른 앱, 이렇게 수십 개를 따로 써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무슨 쿠폰이 있는지, 포인트는 얼마나 쌓였는지 완전 뒤죽박죽이겠죠? 진짜 짜증나잖아요. 대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관리할 때 딱 이래요. 건강보험은 여기, 퇴직연금은 저기, 심리상담은 또 다른 곳, 헬스장 할인은 또 다른 시스템, 수십 가지 혜택에 다 따로 노니까 직원들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회사는 관리하느라 죽어나는 거죠. 바로 이 난장판, 이 혼돈의 카오스를 베네피츠 프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얼라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얼라이트 워크라이프라는 플랫폼 하나로 싹 다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수십 개의 앱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죠. AI가 직원 개개인한테 당신은 이런 혜택 쓰면 좋겠네요 하고 똑똑하게 추천까지 해줘요.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해지니 당연히 비용이 줄겠죠? 실제로 이걸 도입한 회사들은 의료비를 15에서 20%나 아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게임 체인저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에서 똑똑한 플랫폼의 미래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잠시 후에 우리가 마주할 재무적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얼라이트의 역설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숫자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이 회사를 둘러싼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그래서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그 모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숫자들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이게 바로 얼라이트의 역설입니다. 왼쪽 보세요. 2025년 3분기 전체 매출 5억 3,300만 달러. 전년보다 4% 줄었어요.
아, 장사 안 됐네 싶죠?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조정 2비다.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돈 버는 능력은 1억 3,800만 달러로 무려 17%나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는 줄었는데 근육량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이 지점, 이 기묘한 불일치 속에 얼라이트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역설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번째 파트, 바로 상승론, 불 케이스입니다. 얼라이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로 AI, 그리고 BPAS, 서비스형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엔진이라는 거죠.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7%. 이게 바로 상승론의 핵심입니다. 아까 그 이상한 역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체 매출은 왜 줄었냐? 돈 안 되는 오래된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익은 왜 늘었냐? 돈 잘 버는 미래 사업, 즉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 기반의 BPAS 사업이 무려 17%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 빼고 근육은 키우는 거죠. 이 근육이 커지는 속도가 지방이 빠지는 속도를 앞지르는 바로 그 순간 이 회사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증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매트라이프, 신타스 같은 굵직한 대기업들을 신규 고객으로 계속 데려오고 있고요. AI로 2020년도까지 1억 달러 비용을 더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어요. 심지어 IBM이 인공지능 왓슨이랑 손잡고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부터는 이 BPSAS 사업이 회사를 먹여 살리면서 전체 매출이 5에서 8%씩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있는 투자는 없겠죠. 이제 다섯 번째 파트, 주가를 이렇게나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즉 하락론, 베어 케이스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 회사의 치명적인 약점은 뭔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0억 6천만 달러, 2025년 3분기에만 이만큼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이익이 늘고 있다면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바로 영업권 손상차손이라는 건데 회계 용어라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2021년에 스펙 상장할 때 우리 회사 가치 이만큼이야 하고 너무 뻥튀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면서 그 거품을 장부에서 한 방에 털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안 좋은 소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3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죠. 심지어 회사 스스로 연간 목표치도 4에서 6%나 낮춰 잡았어요. 시장에다 대고 우리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하고 고백한 셈이죠. 게다가 빚도 많아요. 부채 비율이 68%가 넘습니다. 특히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이에요. 이 큰 돈을 어떻게 갚을 건지 시장은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회사 경영진 입에서조차 단기적으로 확 좋아질 것 같진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당장 새로운 계약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투자자의 갈림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뜨거운 희망과 차가운 현실을 모두 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놓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 하나가 지금 얼라이트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EV by EBITI,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경쟁사인 워크데이가 25배, 페이첵스가 18배를 평가받을 때 얼라이트는 고작 6.8배입니다. 이건 그냥 좀 싸네?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얼라이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턴어라운드 그거 거의 실패할 거라고 본다. 정말 매정할 정도로 비관적인 평가가 주가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월가의 전문가들 생각은 시장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는 2.51달러인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7.21달러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말대로 회사가 진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무려 187%의 업사이드가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정말 엄청난 리스크와 그만큼 엄청난 보상이 딱 붙어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석 같은 주식인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좀 공격적이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박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가가 2달러에서 2.3달러 사이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 BPAAS 사업이 두 분기 연속으로 20% 이상 성장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그 확실한 신호가 떴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주가는 턴어라운드가 100% 실패했을 때의 가격이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시장의 비관론이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작은 긍정적인 뉴스 하나만 터져도 주가는 위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과연 얼라이트는 인생을 바꿀 만한 역대급 바겐세일일까요? 아니면 싸다고 들어갔다가 영원히 물리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일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고민하고 판단을 내리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얼라이트처럼 스토리가 복잡해서 더 파고들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앞으로도 저희 모여라 수학개미가 10분 이상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